5살경에 네. 보육원 앞에 제 동생과 함께 동물 버려진 것처럼. 사실은 제가 이제 무수저잖아요. 이제 수저 없어요. 흙을 풀 수 있는, 물을 풀 수 있는 네. 수저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N가지 꿈을 존중합니다. 오늘은 보육원 출신으로 교사가 된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 라는 책을 썼고요. 현재 경북의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 이성남입니다. 네. 오늘 부족하지만 제 삶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육원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부터 여기 책에 써 있잖아요. 그 이야기 조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살경에 네. 보육원 앞에 가게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가게에 버려진 것을 가게 주인이 발견하고 네. 보육원에 맡겨 5살 추정. 주민등록번호는 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는 데에도 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버려진 바구니나 그곳에 이름은 있었다. 그래서 제 동생과 함께 동물 버려진 것처럼. 아예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 없습니다. 없는데 상당히 그게 놀라워요. 제가 기억력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심리학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것을 잊으려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잊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어떤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보육원에 들어가서 첫 느낌은 사람 살 곳이 안 된다. 한 집에 한 20명 가량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일반 가정처럼 화장실이 있고 방이 2개 정도 있고 선생님들 방이 있고 그곳에 한 20명 가량 살았는데 저는 이제 어렸기 때문에 누나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누나들 중학교 이상 여자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여자 남자 집 따로. 예, 어느 정도 보호를 받으면서 네. 어릴 때에는 보육사님들의 케어를 또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나쁜 기억은 없어요. 근데 초등학생이 되면서 남자 집으로 이동하게 되죠. 네. 그때부터 또 새로운 세상. 남자들의 세계에 또 이사를 가더라도 같은 식구가 이사를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자 집에 제일 막내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1학년까지 사는 곳. 1학년과 6학년은 엄청나게 어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못하면 씻을 때에도 가벼운 이렇게 물을 던지는 것도 저에게는 큰 어떤 남학생들끼리만 있는 사이니까 싸우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너도 둘이 싸워봐. 지면 혼나. 그런 참으로 좀 안타깝죠. 그 장난이 이제 누군가에게 저에게 이제 폭력이 되는 거고. 폭력을 굉장히 쉽게 접하는. 때리는 것은 남들에게 때리는 건 내가 살기 위한 것이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맞으면서 맞은 것을 그대로 되갚아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동물의 세계처럼 서열이 정해져야지 보육사님들이 지도할 때에도 또 관리가 편한 거죠. 심한 말로는 단체 생활은 일단 보육시설은 감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가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맞아도 가출. 맞는 일상이죠, 일상. 가출해서 또 돌아오면 또 맞거든요. 그래도 또 가출을 해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그 어린 나이에 계속? 중학교 때는 또 중학생이 사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또 중학생들끼리 있는 곳으로 거기에 또 막내로 가죠? 그거 또 막내로 가죠. 새벽 5시 일어나서 도시락을 다 싸야 되고 도시락 다 씻어야 되고 한 30개 돼요. 또 형들이 오기 전에 중학교는 또 빨리 마치죠. 그럼 빨리 가서 또 집안 청소를 다 해야 돼요. 그것들을 보육사님들이 하지 않느냐. 보육사님들은 다른 30명이 되는 분들이 옷 빨고 옷 개고 그런 것만 해도 일손이 부족한 그런 시대였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은 새벽에 이제 자는 저희를 깨워서 라면 끓여오라고 라면도 끓여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형들이 그 당시에는 먹는 것에 있어서 너무 여유롭지 않았으니까 과일 가게 가서 이제 도둑질도 하고 작은 구멍이 있으면 체구가 작은 저보고 들어가서 가져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일상이었다고 보시면 새벽에 신문 돌리는 것도 형들이 의례적으로 돌렸으니까 저희도 신문 돌리러 가고 또 신문 돌리면서 또 다른 오토바이도 훔치기도 하고 너무 잘못된 거지만 올바른 케어를 받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보육원에서 생활을 했는데 교사가 된다는 것은 꿈을 어떻게 꾸게 되셨는지. 학교에서 좋은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학교에 대한 좋은 추억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장난도 치고 어떤 같이 운동도 하고 또 저를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 고등학교 때 이제 또 제가 이제 실장을 했거든요. 네네. 예, 실장. 반장. 반장. 네. 고등학교 실장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모범이 되는 사람. 힘이 좀 센 사람. 네.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좋은 추억으로 제 진로에 있어서 너는 체육교사를 하면 정말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네. 어쨌든 교사를 꿈꾼다고 하면 네.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 되고 네. 그럴 텐데 보육원에서 가면 15명, 20명씩 아유, 같이 이거... 방에 있는데 어떻게 네.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잘 없었어요. 없어서 중학교 때 그 당시에 왜 그런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친해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그런 있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그 실장이 공부하는 학습법 하나의 책을 그대로 공책에 다 베껴요. 다 베끼는 그것을 보고 나도 일단 다 베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친구가 서점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서점에 가서 책 읽을 때 나도 좀 책 좀 읽고 책 읽는 이제 흉내를 좀 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공부에 대한 취미를 가지고 보육원에 고등학교 때면서 도서관 하나 만들었거든요. 보육원 안에? 뭐 이렇게 간막이 치고 네. 공부할 수 있는 그곳에 이제 공부를 가르쳐주는 자원봉사자님이 오셨어요. 그분께서 공부를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하고 수학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부를 이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 도와주시는 분 중에 주산학원 원장 유도 관장님이 계셨거든요. 네. 그 주산학원 원장님이 무료로 주산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산을 배웠는데 암산을 1000단위 정도 암산할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졌거든요. 1년 반을 다녔어요. 1000단위를 어떻게 그때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네. 너는 수학을 잘하니 은행에 취직을 해라. 그러려면 너는 무조건 대학을 가라. 상가에 가려고 했으나 그 선생님께서 대학을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네.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대학을 가라.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겠다. 네. 인문계로 진학을 해서 또 그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체육교사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공부라는 것은 사실은 무언가 이제 꿈이 있을 때 목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라 네. 초등학교 때부터 잘 형성되지 않은 학습 네. 습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집중력도 없고 경계성 지능이 있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하니까 서로 상대에 대한 장단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격에 대한. 네. 쟤 공부하면 저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래 이런 어떤 시선들 그 가운데서 네. 그런 시선들 때문에 밖에 있는 친구들을 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집도 더 가급적 늦게 가려고 공부를 좀 하다가 늦게 가기도 하고 일반 가정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렇죠. 예. 그 보호아동의 나이가 18살입니다. 고3 졸업하면 끝. 너는 나가서 이제 사회에서 성인이다. 스스로 이제 나가라. 예.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 이제 보호 연장. 보호 연장이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을 진학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학생이 어떤 지능적으로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좀 더 케어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만 보호 연장을 해주는. 네. 후배들한테도 되게 귀감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제 자원명이 그런 거예요.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자. 동생들을 위해 살자. 동생들이라고 하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제가 위치에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되게 행복한 좋은 위치. 동생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임용 준비를 하게 된. 예, 맞아요. 동생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대학 간 것도 부러워하는데. 되게 응원 많이 해주셨겠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집에서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사실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처럼 그렇게 밀어주고 막 이렇게는 그러진 않으셨어요.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개척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용 딱 합격하시고 어땠어요? 그 저요? 교육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신분 상승, 사회 계층 이동. 교육밖에는 그걸 계층 이동을 뜰 수 있는 게 없다. 네네네. 사실은 제가 이제 무수저잖아요. 이제 수저가 없잖아요. 흙이 있고 금이 있고 한데 아예 수저가 없는 상태. 수저가 없어요. 흙을 풀 수 있는 물을 풀 수 있는 수저가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수저가 있구나. 상당히 기뻤어요. 기뻤고 평생 제일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육원 출신으로 선생님이 됐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으세요? 한 번도. 아예 없어요? 책을 내신 분도 없고? 책도 내신 분이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버려진 거잖아요.
벌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외면당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보호 아동들이 또 사회에서 이제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발령을 받고 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제 고아라는 신분을 얘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국회의원도 보시면 장애인 국회의원 다문화 국회의원도 계시고 탈북 국회의원도 계시고 소방관 출신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또 그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도 더 깊이 있게 이제 인정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더 용기 내가지고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젊은 우리 그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보육원에 어떤 본인들이 자립하는데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그렇게 호소, 우리들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이 나쁜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친구가 얘기하다가 부모님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부모님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 우리 부모님은 있다. 나는 부모님이 존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거짓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 보육사님들이 얘기를 해준다든지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거짓말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그 거짓말을 다른 또 나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건강하게 해치고 나갈 수 있느냐. 시설에 이제 맡기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시설에 맡기기 전에 고민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지금 나인고 TV를 그 안에서 이야기를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진짜 필요한 역할들을 이렇게 곳곳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힘을 더 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것들을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보육원이 있더라도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자기의 어떤 의지에 달려있다. 행복한 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진짜 이거는 코멘트를 제가 달 수가 없어요. 오늘 얘기 중에서는 누군가는 평범하지 못한 이런 얘기들을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호아동들이 덜 생겨나면 좋겠다. 저출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연 4,000명 이상의 요 보호아동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연마다 새로 4,000명. 연마다. 뭐 베이비박스나 어릴 때 버려지게 되면 부모에 대한 알거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동물을 버려도 200~300만 원 이제 벌금을 내게 돼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알리고자 또 아마 앞으로도 사회에 또 더 이제 보육원 출신 아동들, 청년들이 더 좋은 곳에 위치하지 않을까 이런 계기로 더 많은 얘기는 이제 또 나인고 TV에서 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쓴다는 거는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쉽습니다. 그냥 이걸 모으고 하나의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사실은 뭐 제가 존경받을 만한 대상은 아니지만 존경합니다. 시장님께서 존경합니다. 이 전화도 주시고 페이스북에 글을